이번에는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평소에는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도대체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이거는 별도의 기준서가 존재하긴 하는데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금융상품이 아닌 타기업에 대한 지분, 크게는 관계기업, 공동기업, 종속기업이죠. 이들의 지분에 대해서 주석에 어떤 사항을 공시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IFRS 기준서는 별도의 기준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이러한 관계기업, 종속기업 또는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관련된 기준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3년 이전에는 IFRS 1027호라고 해서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가 하나의 기준서에 있었는데 2013년에 IFRS 10이라고 하는 KFRS 1110호 연결재무제표가 분리돼서 나왔죠. 여기서 분리돼서 나오면서 보통 얘기하는 사실상의 지배력, 그 지배력의 정의가 이때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027호는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1028호에 있던 관계기업 투자라고 하는 기준서는 조인트 벤처 투자라고 하는 기준서가 없어지면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기준서로 변경이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2013년에 추가적으로 IFRS 1112호가 추가적으로 제정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입니다. 그래서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하면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얘기구나.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장법인의 70%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같이 공시하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도대체 어디에서 공시하는 거냐. 이거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안에 그 주석을 공시하실 때 타기업,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을 어떻게 주석에 공시할 거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내용입니다. 그럼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관계기업, 종속기업을 표현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 기준서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주석 공시 사항은 별도재무제표라고 하는 KFRS 1027호에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현황, 관계기업의 현황 정도만 공시하라고 요구가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연결재무제표보다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그 주석사항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석 공시에 비효율일 수 있는데 연결재무제표에서 얘기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내용을 그대로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공시하시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를 어떻게 공시하라고 돼 있냐? 이거는 금융감독원 모범 사례도 나와 있고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으로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종속기업은 연결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의 종속기업은 A사, B사, C사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걸 공시하는 겁니다. 당연히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종속기업을 기록하실 때는 장부가액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종속기업의 현황만 공시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는 대한민국에 있고요. 이 회사는 베트남에 있고요. 우리 회사의 소유 지분율은 몇 프로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각각의 주요 종속기업의 매출액, 자산, 부채, 단기 손익 이런 주요 요약 재무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50%를 초과하게 되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 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각각의 종속기업별로 이 회사는 우리 회사가 타사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또는 이 회사는 나머지 주주가 소액주주로 상당히 분산돼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의결권을
우리한테 대항할 힘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지배력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하는 지배력 판단의 근거를 반드시 주석에 공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속기업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종속기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공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0%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비지배주주 지분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주주의 지분, 그들의 몫이 어떻게 계산돼서 나왔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종속기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주석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업은 기본적으로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 우리가 100원에 샀으면 관계기업 투자주식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만 연결해서는 관계기업에 대해서 지분법 평가를 하게 되죠. 결국은 관계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도 우리가 지분법 평가를 해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변동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기업 관련해서는 첫 번째, 관계기업의 현황을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는 A사, B사, C사 관계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관계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특정 회사의 지분의 15%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근거를 각각의 관계기업별로 추가적으로 주석에 공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가액의 차이 조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 주식을 100원에 샀는데 그 회사는 실제로 80원짜리 순자산 장부가액이 순자산 공정가치가 80원짜리였으면 우리 회사는 그 회사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순자산 가액과의 차이 20원의 영업권이 발생했다. 이게 어떻게 조정되고 있냐라고 하는 걸 공시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이 관계기업 투자주식 또는 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서 지분법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차변의 지분법 평가, 지분법 손익 또는 지분법 자본 변동 또는 지분법 이익잉여 변동으로 인해서 각각 우리 회사의 관계기업은 이러이러한 변동이 있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표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기억하실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기업 중에 만약에 상장 주식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회사가 관계기업으로 어느 특정 상장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를 연결재무제표에서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분법 평가 기말 잔액도 아니지만 정보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되게 관계기업 주식의 시장 가격을 추가적으로 주석에 공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